위험한 여정에 동참할 분들을 구합니다. 낮은 임금, 혹한 긴 시간 동안의 어두움, 안전한 귀환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성공할 경우 명예와 인정이 따릅니다. 타임스에 실렸다는 이 광고는 어니스트 세클던 경이 그의 유명한 남극 탐험대 대원들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 광고는 단지 신화일지도 모르지만 그 여정 자체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생존 이야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니스트 세클턴 경은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영국 선원들과 탐험가들 사이에서 전설 같은 존재였거든요. 1908년 그는 영국 남극 탐험대를 이끌었고 남극 대륙의 빅토리아랜드 고원 지역에 상륙했습니다. 같은 탐험에서 세클턴 일행은 에레버스 산의 정상에 가장 먼저 도달했습니다. 에레버스는 남극에서 두 번째로 큰 화산이죠. 위험한 여정에 대한 그의 새롭고 대담한 아이디어는 신문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얻어서 곧 수많은 지원자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27명만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매우 현명했습니다. 그들은 말할 것도 없이 강인한 사람들이었고 자신들이 얼마나 큰 목표를 세웠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어니스트 세클턴은 남극 대륙에 도착해서 남극을 통과해 대륙 전체를 횡단할 계획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말이죠. 1914년 12월 5일 그들은 사우스 조지아의 해안을 떠났습니다. 인듀어런스라는 배를 타고 말이죠. 인듀어런스호는 얼음을 상대할 수 있는 당대 최고의 선박 중 하나였습니다. 선박은 튼튼한 선체와 22cm 두께의 용골 그리고 350마력의 증기 엔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힘으로 수톤의 얼음을 쉽게 파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 선박은 얼음을 부수기 위해 고안됐지만 얼음 속에 갇혀 있도록 고안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선박이 얼음에 둘러싸여 갇혀서 그 무게에 밀리게 되면 엄청난 압력으로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바로 정확히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해는 얼음처럼 차가운 외멜해를 건너기에 좋지 않은 해였어요. 처음에 인듀어런스호는 표류하는 얼음 사이를 잘 항해했지만 1월 18일에 마침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거대한 유빙은 예측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총빙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이리저리 이동하는 얼음들은 며칠 만에 작은 빙산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음은 예상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종류 중 하나죠. 처음에 세클턴 경과 선원들은 배 주변에 얼음이 너무 많이 쌓이지 않기만을 바랐지만 1월 24일경 선체에 대한 압력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그 다음 며칠 동안 선원들은 인듀어런스호 주변의 얼음을 지칠 줄 모르고 직접 손으로 부수고 잘라냈습니다. 배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저 인듀어런스호를 뒤로 밀어내고 나머지 얼음은 엔진과 용골에 맡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가망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실패했어요. 선박 앞 얼음이 너무 강해서 성과가 너무 미미했습니다. 인듀어런스호의 유일한 희망은 봄까지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것뿐이었어요. 얼음 속에 갇힌 배 위에서 겨울을 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체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선원들의 의지에 가해지는 압력도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세클턴 경의 선원 관리 기술이 없었다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선원들은 자신들의 선장을 믿었고 그를 보스라고 불렀습니다. 세클턴 경은 모든 선원들을 위해 안정된 일상을 수행함으로써 배에서의 규율을 유지했습니다. 모두들 바쁘게 지내면서 어떤 성취감으로 하루하루를 밝히는 거였죠. 그들은 심지어 배 주위의 얼음 위에서 축구를 할 수 있는 방법까지 발견했어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서도 세클턴 경의 지도력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기는 높이 유지됐습니다. 배 주변에 새 얼음과 눈이 쌓이는 것을 삽으로 퍼내는 온갖 노력에도 배에 가해지는 압력은 높아만 갔습니다. 봄이 왔지만 인듀어런스호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선원들은 불길한 균열과 충격음을 듣곤 했습니다. 처음에 세클턴은 얼음 아래를 지나가는 고래라고 말했지만 모든 사람들은 배가 곧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오고 지나갔지만 더 많은 새 얼음만 생기게 됐습니다. 10월 27일 세클턴은 그의 부하들에게 이미 심하게 파손된 배를 버릴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선원들에게 가장 단순하고 고무적인 방법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는 집에 돌아갈 거야. 하지만 그의 일기에는 불안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원정대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육지에 도달하는 게 임무다. 지금의 내 심정은 글로 표현하기 힘들다. 배에서 약 1.6km 떨어진 곳에 캠프를 세웠습니다. 선원들은 여전히 약간의 물자와 3척의 구명보트를 가지고 있었지만 물자는 제한되어 있었고 세계로부터 고립되어 있었고 외델해를 가로지르는 얼음 위에 표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식량을 얻을 수단도 없었습니다. 1915년 11월 21일 인듀어런스호는 마침내 얼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얼음에 묻혀버립니다. 탐험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희망도 함께 묻히는 듯 했죠. 12월 20일 세클턴은 가장 가까운 육지라고 생각한 폴렛 섬으로 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군하던 얼음이 동쪽으로 떠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는데 폴렛 섬은 서쪽에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들판을 통과하는 여정이 끝날 무렵 그들은 출발했을 때보다 육지에서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진이 완전히 무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끝에 세클턴과 그의 선원들은 또 다른 섬인 코끼리 섬을 발견했어요. 단단한 육지에 발을 딛는 것은 28명의 지친 선원들에게는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육지의 첫 며칠은 야생동물로 식량을 채우는 일로 바빴습니다. 따뜻한 식사를 한 것은 수개월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쁨은 한 가지 끔찍한 진실로 무색해졌습니다. 코끼리 섬은 표류하는 빙판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지를 보낼 방법이 없었고 어떠한 배도 그 방향으로 항해하지 않았습니다. 구조란 없을 거였죠. 하지만 세클턴 경은 항복하고 부하들을 운명에 맡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는 구명보트 한 척과 대원 5명만 태우고 도움을 청하러 떠났습니다. 네, 그는 그들이 직면할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1287km 떨어진 사우스 조지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높이 15m 이상의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 가장 폭풍우가 심한 지역을 건너야 했습니다. 세클턴은 그의 오른팔이었던 프랭크 와일드에게 지휘권을 맡겼습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들은 매우 가까워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신전심으로 알곤 했다고 합니다. 선원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은 와일드였습니다. 그들은 춥고 식량이 많지 않았지만 여전히 서로 의지하고 심지어 남아있는 구명보트 2척으로 오두막까지 지었습니다. 한편 세클턴 경과 5명의 선원들은 1916년 4월 24일에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뒤로는 또 하나의 유빙이 다가와서 그들을 섬으로부터 고립시켰습니다. 이젠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선원들의 가장 무서운 적은 물 그 자체입니다. 옷이 일단 젖으면 다시 따뜻해질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작은 구명보트를 탄 사람들이 거대한 파도를 뚫고 지나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해보세요. 보트의 판자 위에 얼음이 쌓였고 무게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침몰할 확률도 높아졌습니다. 한 번은 세클턴이 흰 하늘을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폭풍 후 구름 사이로요. 하지만 그는 곧 그것이 거대한 파도의 꼭대기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들이 천천히 사우스 조지아로 향할 때 겪어야 했던 설명할 수 없는 공포였습니다. 이 한 달간의 여행 동안 그들은 아무도 본 적이 없는 폭풍우를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전히 코끼리 섬에서 구조되기를 기다리는 22명의 친구들의 목숨을 위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결국 그들을 성공하게 만든 것인지도 모릅니다. 5월 10일 그들은 마침내 사우스 조지아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침대와 좋은 식사가 있는 해변이 그들을 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곳은 바위 절벽이었고 상륙할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겨우 상륙하는데 꼬박 하루가 걸렸고 심지어 그들이 땅을 밟았을 때도 마땅히 누려야 할 승기감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문명에 도달하기 위해 절벽에 오르고 여러 개의 산등성이를 건너야만 했습니다. 엄청난 피로감 때문에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여정에서 세클턴은 깨어나지 못할까 두려워 자신과 부하들이 한 번에 5분 이상 잠을 자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산등성이에 이르렀을 때 거의 한계에 다다랐지만 갑자기 익숙한 소리가 그들의 에너지를 되살렸습니다. 바로 아침에 고래잡이들을 깨우는 소리였습니다.
고래잡이들은 세클턴을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 그를 알아보기에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고래잡이들은 그의 상태가 너무 나빠서 놀랐지만 곧 코끼리 섬에서 친구들을 구출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았어요. 세클턴이 회상하기를 고래잡이 기지에 도착했을 당시 자신들이 살아남았다는 사실보다 그들의 친구들이 구조될 수 있게 됐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 기뻤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기적적인 생존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세클턴 경은 비록 남극 대륙을 횡단하려는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이름은 항상 남극 탐험 역사에 기억될 것입니다. 탐험가나 용감한 선원들의 이야기 중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하지만 잠깐, 아직 아무데도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2000개 이상의 멋진 비디오가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 비디오를 선택하고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